SK하이닉스 주주분들, 오늘 장 보면서 오랜만에 속이 좀 뚫리셨을 겁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 정말 무거웠잖아요. 중동전쟁 리스크가 길어지고 유가가 불안하고 환율까지 튀면서 외국인이 계속 한국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 와중에 반도체도 같이 흔들렸고요. 하이닉스도 아무리 HBM 대장주라고 해도 시장 전체가 무너지면 혼자 버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림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코스피가 8,500선을 회복했고요. SK하이닉스는 6% 넘게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도 같이 올랐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코스피를 사주면서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다는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상승이 단순한 안도 랠리인지 아니면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한국 반도체를 사기 시작한 신호인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뉴스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하루였지만 내일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하이닉스가 진짜 다시 가려면 급등보다 종가, 종가보다 수급, 수급보다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오늘 코스피는 정말 강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빠르게 살아났고요. 코스피는 5% 넘게 뛰면서 8,545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한 방향으로 강하게 쏠렸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시장을 눌렀던 건 전쟁, 유가, 환율, 금리 불안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그런데 종전 기대감이 나오면서 가장 무거웠던 전쟁 리스크가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시장은 바로 계산을 바꿨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줄면 유가 부담이 낮아질 수 있고요. 유가 부담이 낮아지면 물가 압력도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가 압력이 줄면 연준이 금리를 더 세게 밀어붙일 이유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중동 전쟁 뉴스는 그냥 국제 뉴스가 아닙니다. 유가를 건드리고, 유가는 물가를 건드리고, 물가는 금리를 건드리고, 금리는 결국 AI 반도체 주가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가 강하게 반응한 겁니다. 전쟁 리스크가 완화되면 시장은 다시 성장주를 보고, 성장주 안에서도 AI 반도체를 먼저 보는 거예요. 오늘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변화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코스피에서 개인은 1조 4천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이 이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외국인은 약 1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요. 기관도 5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주는 개인 힘만으로 큰 추세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글로벌 메모리 사이클과 AI 투자 심리, 그리고 외국인 수급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외국인이 팔면 주가가 눌리고요.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면 반등 속도도 빠릅니다. 그동안 외국인은 24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를 팔았습니다. 그만큼 한국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난 12일에 이어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아직 이틀입니다. 이틀만 보고 외국인이 완전히 돌아왔다고 말하면 너무 빠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장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로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들어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이닉스 주주분들은 오늘 상승률보다 외국인이 정말 계속 사는지를 더 봐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강하게 오른 이유는 단순히 코스피가 올랐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한국 시장에서 가장 뚜렷한 AI 메모리 대장주입니다. 삼성전자가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면 SK하이닉스는 훨씬 더 선명합니다. HBM, DRAM, AI 서버, 엔비디아 공급망, 시장의 하이닉스를 볼 때 떠올리는 키워드가 아주 분명하죠. 그래서 AI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 하이닉스는 빠르게 반응합니다. 반대로 금리 불안이나 미국 기술주 조정이 나오면 하이닉스도 빠르게 흔들립니다. 이게 장점이면서 동시에 단점입니다. 좋을 때는 가장 빠르게 올라가지만 불안할 때도 가장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강하게 오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이 다시 위험 자산을 사기 시작하면 한국 반도체 안에서는 하이닉스를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HBM이라는 성장서사가 가장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 급등은 단순 반등이 아니라 시장이 다시 AI 메모리를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HBM은 하이닉스의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이건 그냥 고급 메모리 하나가 아닙니다. AI 서버에서 GPU 옆에 붙어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밀어주는 핵심 부품입니다. AI 서버를 하나의 거대한 공장이라고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엔비디아 GPU는 그 공장의 핵심 기계입니다. 엄청난 계산을 해내는 슈퍼 엔진 같은 존재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엔진이 있어도 재료가 늦게 들어오면 공장이 멈춥니다. HBM은 그 재료를 초고속으로 공급해주는 컨베이어 벨트 같은 역할을 합니다. GPU가 계산을 하려면 데이터가 계속 들어와야 합니다. 그 데이터를 빠르게, 많이, 안정적으로 밀어주는 게 HBM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GPU 수요가 늘어나면 HBM 수요도 같이 늘어납니다. AI 서버가 커질수록 HBM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AI 모델이 커질수록 더 빠른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HBM에서 먼저 자리 잡았고 엔비디아 공급망 안에서 강한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AI 메모리 이야기가 나올 때 하이닉스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하이닉스 주가에서 앞으로 봐야 할 건 HBM3E와 HBM4E입니다. HBM3E는 지금 실적과 연결되는 제품이고요. HBM4는 다음 재평가의 핵심입니다. 시장이 하이닉스를 계속 높게 평가하려면 단순히 HBM 좋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고객사 수요가 계속 강해야 하고요. 공급 물량이 늘어나야 하고요. 가격 협상력이 유지되어야 하고요. 마진 개선이 실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HBM 대장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대만으로 올라가는 구간과 실적이 그 기대를 증명하는 구간이 나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처음에는 이야기가 주가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숫자가 따라와야 합니다. 매출이 늘고 마진이 좋아지고 고객사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이 더 높은 가격표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지금부터 HBM 수요가 강하다는 이야기보다 그 수요가 실제 이익으로 얼마나 들어오는지가 중요해지는 구간입니다. 오늘 급등은 좋은 시작이지만 앞으로의 승부는 실적 확인입니다. 기관 수급도 오늘 꽤 중요했습니다. 기관은 이날 반도체와 전력, 중공업, 방산 중심의 대형주를 적극적으로 사들였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기관 순매수 상위에 올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지수를 따라 산 게 아니라 반도체 대형주를 다시 포트폴리오 중심에 넣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관은 일부 IT주, 2차전지, 금융주, 그리고 단기 급등한 종목에서는 차익 실현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시장 전체를 무조건 사는 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기관은 아무 종목이나 다 사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중공업, 방산처럼 실적과 재료가 있는 쪽으로 돈을 옮기고 있습니다. 반대로 단기 급등한 성장주나 부담이 있는 종목에서는 일부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더더욱 주도주를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강하다는 건 중요하지만 하이닉스 주변으로 돈이 어떻게 퍼지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반도체 장비주, 소부장, 후공정, 기판, 전력 인프라까지 수급이 이어지는지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코스피 중심으로 강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코스닥은 상승하긴 했지만 코스피만큼 탄력적이진 않았습니다. 이건 시장 자금이 아직은 대형주와 확실한 주도 섹터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이닉스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나쁜 그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코스피 대형주 안에서도 가장 선명한 AI 메모리 대장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돈이 불확실한 작은 종목보다 실적과 수급이 보이는 대형주로 먼저 들어옵니다. 특히 외국인 자금이 돌아오는 초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다시 보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뭘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표 반도체 대형주입니다.
코스닥의 작은 성장주보다 유동성이 크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AI 밸류체인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와 하이닉스가 같이 강했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 자금이 다시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흐름이 진짜인지 보려면 며칠 더 봐야 합니다. 하루는 반등이고 이틀은 기대고 사흘 이상 이어지면 시장은 그때부터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전쟁에서 다시 금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미 이란 종전 기대감이 시장을 살렸지만 이 뉴스 하나로 모든 불안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번 주에는 FOMC가 있습니다. 시장은 기준금리 동결 자체보다 점도표와 연준 발언을 더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보느냐,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부담스럽게 보느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남겨두느냐, 아니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두느냐, 이게 성장주와 반도체 흐름을 다시 흔들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특히 금리에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AI 성장주 성격이 강하게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안정되면 성장주 밸류에이션이 편해지고요. AI 서버 투자가 계속될 수 있다는 기대도 살아납니다. 그러면 HBM, DRAM, SSD, 장비, 소부장까지 다시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FOMC가 예상보다 매파적으로 나오면 오늘 반등이 잠시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주주분들은 오늘 급등에만 들뜨면 안 됩니다. 이번 주 진짜 확인은 FOMC 이후입니다. 전망을 보자면 하이닉스는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AI 서버 투자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AI 투자를 쉽게 줄이기 어렵습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까지 모두 AI 인프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AI 경쟁에서 밀리면 플랫폼 경쟁에서도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경쟁에 가깝습니다. AI 투자가 계속되면 GPU가 필요하고요. GPU가 늘어나면 HBM이 필요합니다. HBM이 필요하면 하이닉스가 시장 중심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주가는 중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급등하면 차익 실현도 나옵니다. 금리 불안이 커지면 성장주 전체가 눌릴 수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가 흔들리면 하이닉스도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에서 AI 서버 투자와 HBM 수요가 살아있다면 하이닉스는 계속 시장이 보는 종목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되 대응은 차분하게 해야 합니다. 좋은 종목이라고 아무 자리에서나 사도 되는 건 아닙니다. 하이닉스에서 좋은 그림은 분명합니다. 외국인이 3거래일 이상 순매수를 이어갑니다. 기관도 반도체 대형주 매수를 유지합니다. 미국 반도체 지수가 흔들리지 않고 버텨줍니다. 엔비디아가 강하게 버티고요. 마이크론도 메모리 업황 기대를 이어갑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도 같이 버티고 반도체 장비주와 소부장까지 돈이 퍼집니다. 이러면 하이닉스 상승은 단순 급등이 아니라 AI 메모리 주도주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가 장 초반 강한 뒤 종가까지 버티는 흐름이 며칠 반복되면 시장은 더 편하게 봅니다. 진짜 강한 종목은 시초에만 강한 게 아니라 눌려도 다시 받습니다.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받치고 종가가 강하면 흐름은 살아있습니다. 이 그림이 나오면 하이닉스는 다시 고점을 향한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하루 이틀 눌림은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눌리는 게 아니라 눌릴 때 누가 받느냐입니다. 반대로 조심할 그림도 있습니다. 오늘처럼 급등한 뒤 다음날 바로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서는 경우입니다. 하이닉스가 시초에는 강한데 종가로 갈수록 밀립니다. 삼성전자는 버티는데 하이닉스만 흔들리거나 반대로 하이닉스는 버티는데 장비주와 소부장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미국 반도체가 다시 약해지고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이 밀립니다. FOMC에서 금리 불안이 다시 커집니다. 이러면 하이닉스도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이미 HBM 대장주로 시장 기대가 많이 붙어있는 종목입니다. 기대가 큰 종목은 좋은 뉴스에는 빨리 오르지만 기대가 흔들릴 때 조정도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 구간에서 무리하게 따라붙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상승을 보고 놓친 것 같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
하이닉스처럼 변동성이 큰 종목은 따라붙는 순간 흔들림을 견디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좋은 뉴스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좋은 회사라도 들어가는 자리는 따로 봐야 합니다. 평단이 낮은 보유자분들은 오늘 같은 날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셔도 됩니다. 하이닉스는 AI 메모리 대장주라는 큰 서사가 살아있습니다. HBM 수요도 살아있고요. AI 서버 투자 흐름도 아직 꺾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단이 낮은 분들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입니다. 하루 급등에 너무 들뜰 필요도 없고 하루 눌림에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봐야 할 건 큰 흐름입니다.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는지, 종가가 강한지, 미국 반도체가 버티는지, HBM 기대가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이 네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하이닉스가 급등한 날에는 일부 수익을 챙길까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비중 따라 다릅니다. 비중이 너무 크고 하루하루 변동성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일부 조절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비중이 편하고 장기 흐름을 보고 있다면 하루 등락보다 AI 메모리 사이클을 더 크게 보는 게 맞습니다. 평단 낮은 보유자는 급하게 움직이기보다 흐름을 확인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고점 부근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 같은 날이 더 어렵습니다. 하이닉스가 오르면 반갑죠. 그런데 더 갈 것 같아서 팔기도 어렵고요. 다시 밀릴까봐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제일 조심해야 하는 건 무리한 추가 매수입니다. 손실을 빨리 만회하고 싶어서 급등 구간에 비중을 더 실으면 다음 흔들림에서 마음이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하이닉스는 좋은 종목이지만 변동성이 작은 종목은 아닙니다. AI 메모리 대장주라서 올라갈 때 빠르지만 흔들릴 때도 빠릅니다. 좋은 종목도 비중이 과하면 매일 고문이 됩니다. 지금은 내가 하이닉스를 좋게 보느냐보다 내가 이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비중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비중이 너무 크면 좋은 뉴스가 나와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밀려도 불안하고 조금만 오르면 욕심이 커집니다. 그러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고점 매수자분들은 오늘 급등을 보고 성급하게 물타기 하기보다 외국인 연속성과 종가 흐름을 확인하면서 나눠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좋은 종목이라는 것과 지금 바로 따라붙어야 한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처럼 급등한 날에는 놓친 것 같은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한번 움직이면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일수록 들어가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시초에 급등하고 장중에 또 강하게 올라간 구간에서 따라붙으면 다음날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종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눌림에서 누가 받는지 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계속 사는지, 기관이 받치는지, 하이닉스 혼자가 아니라 삼성전자와 장비주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이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진짜 강한 추세라면 하루 놓쳤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좋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좋은 회사도 좋은 자리에서 사야 마음이 편합니다. 단기 대응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이닉스가 강하게 오른 다음 날에는 바로 위로 더 가는 경우도 있지만 한번 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눌림 자체가 아닙니다. 눌릴 때 외국인과 기관이 받느냐입니다. 장 초반에 갭으로 뜬 뒤 밀리더라도 종가를 회복하면 괜찮습니다. 반대로 시초는 좋은데 오후로 갈수록 계속 밀리고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서면 그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시초가보다 첫 30분보다 오전장 수급, 오전장보다 종가가 중요합니다. 하이닉스는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라 장 초반 변동성이 큽니다. 급하게 따라붙기보다 눌림에서 받는 힘을 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FOMC 전까지는 시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FOMC가 지나고 금리 불안이 완화되면 하이닉스는 다시 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반대로 금리 부담이 커지면 단기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대응은 공포 매도보다 확인, 추격 매수보다 분할 접근이 맞습니다. 중기 전망은 HBM 실적 확인에 달려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AI 메모리 대장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평가가 더 이어지려면 HBM 수요가 실제 실적으로 계속 확인되어야 합니다. AI 서버 투자가 계속되는지, 엔비디아 공급망 안에서 하이닉스의 위치가 유지되는지, HBM3E 공급이 안정적인지, HBM4에서 주도권을 이어갈 수 있는지, 가격 협상력이 유지되는지, 마진이 좋아지는지,
가는지 이 흐름이 중요합니다. 하이닉스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사업 구조가 선명합니다. AI 메모리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시장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외국 607, 외국인이 들어올 때 반응도 빠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기대가 이미 크기 때문에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조정도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되 무조건 직선 상승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중간에 흔들림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흔들림에서 HBM 수요와 외국인 수급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시장에서 또 하나 봐야 할 건 AI 밸류체인 확산입니다. 하이닉스 혼자만 계속 오르는 장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진짜 강한 반도체 장세라면 주변도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HBM이 좋아지면 장비가 필요합니다. 후공정도 필요하고요. 패키징도 필요합니다. 기판도 필요하고요. 전력 인프라도 필요합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면 메모리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서버를 짓고 전기를 공급하고 냉각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장비를 깔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이 반도체뿐 아니라 전력, 중공업, 인프라 쪽도 같이 본 건 의미가 있습니다. 돈이 AI 하드웨어 전체로 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닉스 주주분들은 하이닉스 주가만 보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같이 움직이는지, 반도체 소부장이 따라오는지, 전력 인프라가 강한지, 미국 나스닥과 엔비디아가 버티는지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AI 메모리 장세의 중심이지만 중심만 보고 주변을 놓치면 큰 흐름을 늦게 보게 됩니다. 이런 장에서 제일 아쉬운 건 좋은 종목을 몰라서 놓치는 것보다 시장의 방향을 늦게 보는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였는지, 삼성전자가 같이 따라붙는지, 반도체 장비주와 소부장으로 수급이 퍼지는지,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는지, 미국 나스닥과 반도체 흐름이 살아있는지 이걸 같이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매일 혼자 다 체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장, 엔비디아, 환율, 금리, 외국인 수급, 국내 주도 섹터까지 다 봐야 하니까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신청 페이지를 통해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시장 흐름과 관심 종목 신호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전력 인프라처럼 돈이 움직이는 구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링크를 바로 공개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의 신청 페이지를 눌러보시면 알림센터를 선택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외국인 매도와 환율, 미국 반도체주 흐름이 하루하루 시장을 크게 흔드는 장에서는 단순 뉴스보다 수급과 주도 흐름을 같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이닉스 급등은 분명 좋은 신호였습니다. 코스피가 8,500선을 회복했고요.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 순매수로 돌아섰고요. 기관도 반도체 대형주를 다시 사기 시작했습니다. 미, 이란, 종전 기대감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살아났고 미국 반도체 흐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하이닉스는 HBM이라는 가장 강한 성장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승만 보고 모든 게 끝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하이닉스는 이제부터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계속 사는지, 기관이 반도체 대형주를 계속 담는지, FOMC 이후 금리 불안이 줄어드는지, 엔비디아와 미국 반도체가 버티는지, HBM 기대가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평단이 낮은 분들은 큰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고점 부근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비중 관리가 먼저입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추격보다 눌림과 종가 확인이 먼저입니다. 좋은 뉴스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하이닉스는 여전히 강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강한 종목일수록 더 차분하게 봐야 합니다. 오늘 급등보다 중요한 건 내일도 누가 받느냐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진짜 승부는 외국인 수급과 FOMC 이후 반도체의 버티는 힘입니다.